손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부부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기존에 올려주신 영상들 중에서 시청자분들께서는 조금 헛갈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 나누는 그런 시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채널 영상을 보면 우리 손사님께서 사망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우리 일반 시청자분들께서는 그냥 사망하면 돈 받는 건데 왜 이걸로 분쟁이 생기는지 이해를 잘 못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망에 대한 종류와 그리고 왜 사망에 대한 분쟁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 근본적인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뭐 사망의 종류를 여쭤보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손해보험회사에서는 상해 사망이랑 질병 사망이 있고 생명보험회사에서는 일반 사망이랑 이제 재해 사망 보험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상해와 재해를 한 묶음으로 두시고 그다음에 일반이랑 질병을 한 묶음으로 두시면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렇게 이제 구분을 하냐면은 상해와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은 대부분의 경우 질병이나 일반 사망 보험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쪽 상해와 재해 보험금 같은 경우는 보험회사에게 내는 보험료 자체가 적은 반면에 받을 수 있는 보험금 자체가 큽니다. 근데 이제 이쪽인 질병이나 이제 일반 사망 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가 비싼 대신 보험금 자체는 재해나 상해 보험금보다 좀 낮은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적은 돈 받고 많은 돈 주기 싫으니까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던 생명보험회사의 재해 사망이나 손해보험회사의 상해 사망 얘네는 보험금은 큰데 네. 보험료는 싸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게 왜 그래요? 상해나 재해보험금 자체가 지급되는 조건이 좀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제 사망보험금보다 조금 더 보험료가 이제 싸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에는 외래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또한 외부적인 원인에 의해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해야지만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자체를 제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이제 교통사고 나서 죽었다는 게 이제 상해나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암으로 인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상해나 재해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암으로 사망하면 질병 사망이나 뭐 일반 사망 보험금 받으면 될 것 같고요. 네네. 교통사고 났으면 그냥 재해나 상해 사망 보험금 받으면 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왜 분쟁이 생기는지 이해를 잘 못하겠네요. 그렇게 명확하게 사고가 발생하면은 뭐 당연히 분쟁 발생 안 하죠. 근데 이제 피보험자가 과거에 뭐 기억력이 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사망에 어느 정도 같이 영향을 미쳤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 기억력 때문에 사망한 거다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이번 사고 때문에 발생해서 사망한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예. 근데 저는 아직도 잘은 이해가 안 가요. 네네네. 혹시 다뤘던 사건들 중에 뭐 이렇게 애매했던 사건이 있으면 뭐 좀 개요 정도만 좀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이 사람이 당뇨가 있었어요. 네. 당뇨로 인해서 이제 합병증이 발생을 해가지고 다리를 절단을 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병원에서 입원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당뇨로 인해서 다리 절단까지 한다는 건 상당히 기억력이 있다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혼수 상태에 빠져가지고 결국엔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CT 검사를 보니까 외상성 뇌출혈 진단을 받았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거 당뇨로 인한 그 하지 절단으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신체 컨디션이 매우 떨어졌으니까 이건 상해가 아니다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건 좋다. 근데 이 사람 뭐 머리에 뇌출혈이 있었으니까 그걸로 인해서 보험금을 지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상해 아니냐, 이렇게 이제 분쟁이 발생했던 사례도 있었죠. 사례를 들어주시니까 네.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근데 재밌는데요? 다른 사례 하나 더 얘기해 줄 수 있나요? 또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서 법원을 통해서 다툰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뇌전증, 그러니까 간질이라고 하죠. 그 약을 이제 계속적으로 복용을 했었었는데요. 성인이 되고 나서도 이제 계속 복용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병원에서 약을 한번 바꿔보자 라고 해서 약을 바꿨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약을 바꾸고 나서 한 달 정도 있다가 몸에 신체 반응이 이상하게 반응이 돼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가지고 치료를 받았는데 결국에는 그 약물 부작용으로 인해서 사망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사망 진단서상 약물 부작용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아니었고
폐혈증 이렇게 적혀 있었기 때문에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과거에 간질로 인해서 치료를 받았었고 그 약을 먹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거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니다, 약물에 의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약물이라는 건 내 몸 밖에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래성이 인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상해다라고 해가지고 보험회사랑 분쟁이 있었던 경우가 있었죠, 얼마 전에. 와, 이 사례도 보면 저도 상해라고 생각을 못 할 것 같아요. 네네. 이 사고를. 네. 근데 그럼 이런 사건을 수임하셔서 승소를 하셨다는 건가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은 법원을 통해서 다퉜었고 법원에서는 상해로 인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상해 사망보험금 지급을 받을 수가 있었죠. 요거는 저희가 얼마 전에 올렸던 컨텐츠에도 있으니까 여기다 달아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자살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다루시잖아요. 네. 자살은 보험금을 못 받는 게 맞죠? 원칙은 맞아요. 원칙은 맞고요. 다만 이제 그 사망보험금의 종류를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일반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자살을 하더라도 가입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은 받을 수는 있고요. 자살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상해나 재해 사망보험금인데요. 상해나 재해 같은 경우는 우연하게 발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살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일부러 의도해서 사망을 했기 때문에 우연성이 존재하지 못해서 보험금을 못 받게 되는 게 맞습니다. 다만 사망 당시에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입증이 된다라고 하면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은 어떤 말씀이죠? 보통은 그 정신과 질환이 좀 심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자기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는 우연성이 있다고 봐서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고요. 또한 이제 약관 조항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이루어진다면은 자살을 하더라도 상해나 재해사망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오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분쟁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네네. 이런 분쟁 과정에서 좀 억울하거나 답답한 우리 보험 소비자분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저희 역시도 그런 일들을 많이 처리를 해봤기 때문에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이쪽에 연락처를 띄워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연락하셔서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선생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영상에서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깐 근데 보신 분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지 저도 힘이 나서 동영상을 계속 촬영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